90억 유산, 나에게 돌아온 건 낡은 카메라 한 대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큰오빠와 변호사인 둘째 오빠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들은 각각 30억씩. 하늘이 내가 받을 건 이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15년 동안 결혼도 꿈도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그 모든 시간이 집에서 놀았다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낡은 필름 카메라. 너무나 가벼운 그 무게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그 카메라 속에서 발견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사진 모서리에 찍힌 작은 점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Dark room behind enlarger 1953. 과연 하늘이 발견한 메시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함께 들어가 보시죠. 빗소리가 장례식장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검은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대호, 한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였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며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아, 이제 그만 가자. 큰오빠 민수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의사인 민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좀 더 있고 싶어요. 장례식도 끝났는데 뭘 더 있어? 우리도 바쁜 몸이야. 둘째 오빠 민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변호사인 민호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도 서러운데 오빠들의 차가운 말투까지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유산 정리하는 일 말인데. 그것 때문에 얘기하려고 했어요.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답게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아버지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집이랑 작업실, 그리고 적금까지 합쳐서 90억 정도 돼요.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남기셨다니. 그래서 우리가 상의한 건데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오빠들은 각각 30억씩 나눠 갖기로 했어. 그럼 나머지 30억은? 그게 민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늘이 내가 받을 건 따로 있어. 민수가 낡은 가방을 하늘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쓰시던 필름 카메라야. 이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하늘은 그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무게가 너무 가벼웠어요. 이게 다예요? 하늘아, 생각해봐. 너는 15년 동안 집에서 사진이나 찍으면서 놀았잖아. 우리는 의사, 변호사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수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뒷바라지 하면서 고생한 건 알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민호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집도 사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거든. 하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동안 결혼도 포기하고 꿈도 접고 오직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그게 놀았다는 말로 정리되는 건가요? 오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뭐, 내가 지금까지 용돈 받으면서 편하게 살았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하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1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오빠들, 정말 이게 맞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맞고 틀리고가 뭐 있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민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우리도 급해서 말이야.
다음 주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해. 하늘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빠들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다는 걸, 자신의 의견 따위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알겠어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하늘은 낡은 카메라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빗속에서 혼자 서 있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의 마음속에는 씁쓸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아버지는 분명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하늘을 아끼시고 사랑하셨으니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아, 내가 내 진짜 후계자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카메라 가방을 더 꽉 껴안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하늘은 아버지의 암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15년 동안 매일 드나들던 곳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문을 열자 어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위치를 켜자 빨간 조명이 암실을 물들였어요. 아직도 현상액 냄새가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흑백 사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늘은 조심스럽게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거리의 아이들, 시장의 노인들, 공사장의 인부들, 아버지가 평생 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아버지, 하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아, 어디 있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은 급히 눈물을 닦고 암실 밖으로 나갔어요.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카메라 장비들 정리하려고. 민호도 곧 올 거야. 민수가 작업실을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이런 골동품들이 이렇게 많다니 처분하는 것도 일이겠어. 하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장비들을 처분한다고요? 그럼 뭐해? 이런 낡은 것들 갖고 있어서 뭘 해? 민수가 라이카 카메라를 집어들었어요.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카메라였습니다. 이런 건 고물상에 팔면 얼마나 받을까? 하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빠, 그 카메라는 안 돼요. 왜? 내가 쓸 거야?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요즘 누가 이런 필름 카메라를 써? 디지털 시대에. 그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형, 온라인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빈티지 카메라들이 꽤 비싸게 팔린다던데. 그래. 얼마나? 이 라이카 같은 건 몇백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은 두 오빠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버지의 혼이 담긴 물건이에요. 혼, 하늘아, 그런 감상적인 소리 하지 마.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늘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대호 선생님 댁 맞나요? 영어 억양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뉴욕에서 온 사진 컬렉터입니다. 김대호 선생님의 작품에 매우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하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연락드린 거예요. 선생님의 원본 작품들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구매요? 네, 좋은 가격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민수가 다가왔어요. 누구였어? 해외 컬렉터라고 하던데. 아버지 작품을 사고 싶다고 해요. 민수와 민호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준다고 했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하늘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해외에서 아버지 작품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하늘아, 내가 아버지 작품들을 제일 잘 알지?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네, 혹시 특별히 값어치 있는 작품들이 있을까? 하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빠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순수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 15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지켜봤는데 민수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우리도 손해볼 수는 없잖아. 그날 밤 하늘은 혼자 암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조명 아래서 흑백 사진들이 신비롭게 빛났어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진의 모서리에 작은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규칙적인 패턴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하늘은 돋보기를 가져와 자세히 살펴봤어요. 점점이 박힌 자국들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암호 같았어요. 15년 전 결혼에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하늘을 아버지가 품에 안아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늘아, 내가 내 진짜 후계자야. 언젠가 너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남겨줄게.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인 줄 알았는데 하늘은 다른 사진들도 뒤져봤어요. 몇 장에서 비슷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뭔가 메시지를 남기신 건가요? 하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늘은 밤새 아버지의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돋보기를 든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모서리에 찍힌 작은 점들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세 번째 사진에서도 같은 패턴을 발견했을 때 하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점 하나, 선 하나, 점 두 개, 선 하나. 설마? 이게 모스부호? 하늘은 서둘러 모스부호표를 검색했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통신병으로 군복무를 했다는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하나씩 해독해 나갔어요. D, A, R, K, R, O, O, M, 암실. 하늘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졌어요. B, E, H, I, N, T, E, N, L, A, R, G, E, R. 확대기 뒤에 마지막 숫자들이 나왔어요. 1점, 9점, 5점, 3. Dark room behind enlarger 1953. 하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메시지를 남기신 거였어요. 1953년식 확대기. 하늘은 암실로 달려갔습니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확대기를 보며 숨이 가빠졌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아, 또 여기 있어? 민수의 목소리에 하늘이 깜짝 놀랐어요.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일찍. 벌써 오전 10시야. 하늘은 밤새 사진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민호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오빠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해 보였습니다. 하늘아, 아버지가 특별한 걸 숨겨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제 그 해외 컬렉터한테 전화가 더 왔거든. 아버지의 미공개 작품이 있는지 자꾸 묻더라고. 하늘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보기로 했어. 민호가 말하며 작업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금고 같은 거 못 봤어? 금고요? 하늘이 놀란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오빠들이 작업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캐비닛을 확인하고 벽을 두드려 보기도 했어요. 하늘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빠들,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사진 찍으셨는데 정말 중요한 작품들은 따로 보관하셨을 거 아니야? 민수가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특히 원판 필름들 말이야. 그런 게 진짜 돈이 되거든. 하늘은 오빠들이 암실까지 뒤지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들, 그만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숨기실 이유가 없어요. 하늘아, 넌 너무 순진해. 이 바닥이 어떤 곳인지 몰라? 민호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유명한 사진작가들은 다 비밀 보관소를 갖고 있어. 진짜 보물들을 숨겨놓는 거야. 그때 민수가 확대기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오래된 확대기 뒤도 한번 보자. 하늘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오빠, 거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민수가 확대기 뒤로 가려는 순간 하늘이 서둘러 막아섰어요. 오빠, 저기는 위험해요. 전선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민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하늘을 봤어요. 하늘아,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왜 저렇게 당황해? 민수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뭔가 들은 거 있지?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오빠들은 결국 확대기 뒤까지 뒤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 수 있었어요. 오빠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저녁 하늘은 혼자 남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1953년식 확대기 뒤를 살펴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틈새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찾아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가 확대기 받침대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니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진짜 후계자야. 아버지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이 모든 게 하늘을 위해 준비된 거였어요. 하늘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 하늘은 조용히 암실로 들어갔어요. 손에 쥔 작은 열쇠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빠들이 잠든 지금이 기회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무엇을 숨겨놓으셨을까요? 암실 구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벽을 톡톡 두드려 보니 한 부분에서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구나. 손으로 더듬어 보니 작은 틈이 있었어요. 손가락을 넣어 살살 밀어보니 벽의 일부가 움직였습니다. 숨겨진 문이었어요. 하늘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문 뒤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열쇠 구멍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었어요.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금고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카메라들이었어요. 라이카, 하셀블라드, 콘탁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티지 카메라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카메라들이 여기 있다니. 하늘은 조심스럽게 라이카를 집어들었어요.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완벽한 상태였어요. 그 옆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보자 깜짝 놀랐어요. 뉴욕 현대미술관 전시 계약서. 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작품이 뉴욕 현대미술관에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아버지의 사진 50점을 3년간 순회 전시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무려 50억 원이었어요. 두 번째 서류는 해외 갤러리 지분 증서였습니다. 파리, 런던, 도쿄의 유명 갤러리들이 적혀 있었어요. 각각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셨다니. 하늘의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집 판권 계약서들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아버지의 사진집이 출간될 예정이었고 그 판권료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하늘에게.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하늘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내가 남긴 암호를 풀었을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15년 동안 나를 돌봐준 것을 안다. 너의 희생을 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기는 거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너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자 진짜 예술가야. 내 오빠들은 돈만 알지 예술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 하늘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카메라들과 작품들, 그리고 모든 계약서들은 내 것이야. 총 가치는 200억 원 정도 될 거다. 200억 원. 하늘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사진작가가 되는 것이야. 내 카메라로 세상을 담아내렴. 내가 보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렴. 하늘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사랑한다. 내 딸아,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편지 마지막에는 추신이 있었어요. 내 오빠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늘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15년 동안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금고 안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아버지의 미공개 작품들이었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 유명인들의 초상 사진들, 역사적인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 이 작품들이 정말 보물이구나. 하늘은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만져봤어요.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읽지? 하늘이 깜짝 놀라 금고를 서둘러 닫았어요. 하늘아, 어디 있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하늘은 편지와 중요한 서류 몇 장만 챙겨서 나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아서.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하늘을 봤어요. 혹시 뭔가 찾은 거 없어? 하늘은 아버지의 편지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하지만 하늘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일주일 후 하늘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경매? 오빠들이 아버지 장비들을 경매에 내놓는다고요? 민수가 전화로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다음 주 토요일에 골동품 경매장에서 진행될 거야. 하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빠, 그럴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 유품을. 권리! 우리가 상속자잖아. 내가 뭔데 반대해? 민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하늘은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하늘은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국제사진 감정사, 빈티지 카메라 전문가들의 연락처를 찾아냈어요.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윌슨 감정사님 사무실인가요? 네, 윌슨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버지의 사진 컬렉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김대호의 딸입니다.
김대호 선생님의 딸이라고요. Oh my God, are you serious? 오 마이 갓. 정말인가요? 네, 맞아요. 아버지의 컬렉션을 감정받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김대호 선생님은 사진계의 전설적인 분이에요. 언제든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언제가 편하실까요? 3일 내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영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15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해외 컬렉터들과 연락하며 자연스럽게 익힌 실력이었습니다. 하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흘 후 윌슨 감정사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였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및 카메라 감정 전문가였습니다. Miss Hanul, may I see your father's collection? Of course, please. Take a look at these. 하늘은 비밀 금고에서 카메라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윌슨 감정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1955년산 라이카입니다. 이 카메라는 전 세계에 단 5대밖에 없어요.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건 이게 처음이에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으로도 30억은 좋게 될 겁니다. 하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윌슨 감정사는 다른 카메라들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는 1955년산 라이카를 집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셀블라드 500C 1957년 초기 모델. 이것도 20억. 콘탁스 우아이 1936년산. 이건 15억.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전체 컬렉션의 가치는 최소 150억 원입니다. 믿기 어려워요. 이 카메라들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닙니다. 사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에요. 하늘이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늘아, 뭐 하고 있어? 민수와 민호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있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야? 국제사진 감정사 윌슨 선생님이에요. 하늘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윌슨 감정사가 두 오빠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호 선생님의 컬렉션을 감정하러 왔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감정이요. 뭘 감정해요? 하늘이 라이카 카메라를 들어 보였어요. 이 카메라 하나가 30억 원이래요. 뭐, 민호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어요. 30억이라고? 저 낡은 카메라가? 윌슨 감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 카메라들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닙니다. 사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에요. 하늘이 덧붙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컬렉션이에요. 각각이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가 경매에 내놓으려던 것들이 네,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오빠들이 고물상에 팔려고 했던 것들 말이에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늘아, 우리가 몰랐어. 이렇게 비싼 줄 알았으면. 몰랐다고요? 하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소중한 물건들을 골동품이라고 했잖아요. 윌슨 감정사가 아버지의 사진 작품들도 살펴봤어요. 이 작품들도 대단합니다. 특히 이 시리즈는 그는 한국 전쟁 당시 찍은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역사적 가치가 엄청납니다. The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도 탐내는 작품들이에요. 하늘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들 이제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뭘 했는지도요. 오빠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늘은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어요. 하나하나의 역사를, 의미를 알고 있어요. 윌슨 감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늘 양의 안목이 정말 뛰어나네요. 아버님께 제대로 배우셨군요. 그 순간 하늘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오빠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진품을 알아보는 눈을 말이에요. 6개월 후 Frame of Memory 갤러리 개관을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갤러리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늘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갤러리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김대호의 작품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갤러리 벽면에는 아버지의 대표작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 전쟁의 아픔을 담은 사진, 시장 사람들의 일상,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각각의 사진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네요. 이런 사진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니.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늘은 뿌듯한 마음으로 갤러리를 둘러봤습니다. 법적 싸움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서류들이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윌슨 감정사의 증언과 함께 하늘의 정당한 상속권이 인정받았습니다. 오빠들은 처음에는 항의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 양, 정말 멋진 갤러리네요. 윌슨 감정사가 다가왔어요. 이번 전시회를 위해 특별히 한국에 와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 양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특히 작품 배치와 조명은 정말 전문가 수준이에요. 윌슨 감정사가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의 작품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완벽하게 성공하셨네요. 아버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님의 사진에 깊이 감동받고 있어요. 예술은 만국 공통어거든요. 저와 아버지의 유산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하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하늘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수와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오빠들이었어요. 오빠들, 하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민수가 갤러리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몰랐어.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도 몰랐고. 하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빠들, 미안해. 하늘아,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너무 몰랐어. 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오빠들,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아니야, 우리가 내게 사과해야 해. 민호가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진짜 후계자였어.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야. 하늘은 오빠들과 화해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한 달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작품들이 드디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진 거예요. 김대호 선생님의 딸이 직접 큐레이팅한 전시회라니 정말 의미 깊네요. 한 기자가 하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벅차요. 아버지께서 평생 담아내신 세상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하늘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도 사진을 찍을 거예요. 아버지처럼 세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아내고 싶어요. 전시의 마지막 날 저녁. 하늘은 혼자 갤러리에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라이카 카메라를 손에 들고 갤러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잘했죠? 조용한 갤러리에 하늘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15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카메라 뷰파인더를 들여다봤습니다. 갤러리의 모습이 프레임 안에 담겼어요. 아버지의 작품들, 조명, 그리고 하늘 자신의 그림자까지. 찰칵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늘의 첫 작품이었어요. 이제 내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늘이 조용히 말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카메라가 이제는 하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이제는 하늘의 눈이 된 거예요. 하늘은 카메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15년간 숨어있던 진짜 사진작가 김하늘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작은 채널에 많은 힘이 됩니다.